네, 경제 현장 오늘 주간 증시 전망으로 이어갑니다. 지난주 공매도 전면 금지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한 주였죠. 거기다 미 연준 파월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다시 내놓으면서 시장의 시선은 이번 주 발표하는 10월 미국 물가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가 나올지 주목하는 건데요. 현재 증시 상황 분석해보고 향후 전망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공매도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전면 금지 조치. 그 후에 주가가 좀 출렁였는데 세 주 들어서는 이번 주 들어서 오늘 뭐 혹시 좀 영향이 어떻게 좀 나왔습니까? 영향은 지난주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예. 첫날 공매도 금지하고 나서 급등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예. 일단 공매도 관련해서 급하게 청산을 해야 되는 물량들은 이제 다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급하게 청산해야 되는 물량은 예.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정리가 됐고 나머지들은 조금 길게 끌고 가고 싶은 포지션들이라서 일거에 당장 막 많이 나오고 이러진 않고 점차적으로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것보다는 금리가 사실은 영향을 더 많이 주는 양상으로 좀 국면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금리가요? 예. 그 11월 초 이후에 사실 공매도 금지 이전부터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에서 4.5까지 내려오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또 4.5 바닥을 찍고 나서 또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금리의 변동에 의해서 주식시장도 같이 연동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증시가 공매도보다는 미국 금리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긴 하지만 아까 공매도 급한 물량은 처리를 했다. 처리를 했다는 것은 시장에서 사서 갚을 건 일부 갚았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러면 나머지는 조금 갖고 간다 그러면 직접 당장 사서 갚지 않아도 된다. 매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환매수라고 합니까? 그걸 하지 않아도 된다. 예. 그런 취지예요? 예,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제일 대표적으로 네. 그런 공매 잔량이 많은 업종이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수량으로 보면은 한 17% 정도 예. 청산이 됐습니다. 17% 정도. 예. 예. 그러면 나머지가 뭐 80% 넘게 남아 있으니까 뭐 그럼 다 안 정리가 안 된 거 아니냐, 앞으로도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요. 80%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은 사서 시장에 사서 갚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죠. 근데 이 한 17% 정도면 어느 정도 물량이면은 지난 7월 이후에 누적된 공매도는 다 청산이 된 수준입니다. 7월 이후. 예, 그러니까 4개월치 쌓였던 게 일주일 만에 정리가 된 거니까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거니 한 번에 밀려 나오기보다는 뭐 지난주에 못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정산이 된다 이렇다기보다는 좀 몇 달을 끌고 가면서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대를 오는지 타진을 해보고 뭐 그게 안 되면 뭐 그때 가서는 좀 시간이 밀려서 정산을 해야겠지만은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2차 전지 관련되는 것은 공매도 청산을 위한 환매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단기적으로는. 예. 앞으로는 환매수 물량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예. 최근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도로 올라가면 금리. 아무래도 성장주들은 가격 부담을 받게 되니까 그런 매크로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애초에 공매도를 많이들 포지션을 잡게 됐었던 근본적인 원인, 그러니까 기업들의 펀더멘탈의 고민이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차 전지의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시장을 보면요, 예. 이제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의 침투율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근데 이 15%면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은 되게 신기술에 관심이 많고 이런 얼리 어댑터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바꾼 상황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85%는 일반 대중들이 전기차로 전환을 해가야 되는데 사실 뭐 친환경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기술이라던가 이런 거에 큰 관심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주유소 가는 거 대비해서 전기차 충전소 가는 게 불편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끌고 들어오기까지는 아무래도 뭐 충전 인프라 같은 것들도 더 많아져야 되고 전기차 가격도 더 내려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전기차의 수요가 빠르게 못 늘어나는 과정이 한 번 정도 좀 거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면 2차 전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를 빠르게
할 거라는 기대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주춤해지는 게 사실이고요. 또 한편으로 예. 한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전기차 업체들 입장에서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 이런 일반 대중들한테 좀 매력적으로 전기차가 보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 게 제일 핵심인데 예. 그러다 보니 더 뭐 주행 거리가 길고 완성도가 높은 기술인 삼원계 배터리 하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보다는 삼원계 배터리. 예, 그것보다는 중국의 주행 거리가 좀 짧더라도 더 싼 가격으로 생산을 하는 이 LFP 배터리를 쓰는 업체들이 더 지금은 매출이 더 빨리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니 한국의 2차 전지 업체들이 단기에는 조금 주춤해 보이는 모습들이 불가피한 것 예, 같습니다. 말씀하신 전기차 수요가 좀 둔화되니까 배터리 투자 계획이 다 일부 부분적으로 철회되거나 늦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예, 회사들이. 그렇죠. 그것도 좀 주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나요?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근데 어느 정도는 이 부분도 많이 가격에 반영이 이미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관련해서 지금 이 2차 전지 대표 주죠. 에코프로. 이 하나투자증권에서 하나증권이죠. 매도 리포트를 내놓았고 목표 주가도 42만 원으로 낮췄어요. 굉장히 지금보다 아주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훨씬 더 낮은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 어떻게 이게 보십니까? 이제 먼 미래의 전망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게 다시 개선되는 시점에 대해서 좀 판단이 보수적으로 보시는 거겠죠. 저희는 그 정도까지 바라보지는 않고요. 네. 이미 어느 정도 만약에 가격은 조정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 밸류에이션이면 2차 전지 업체들은 우리가 한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작년 정도까지 2차 전지 분야에 뭐 말하자면 일종의 버블이 형성됐던 네. 이전으로 주가 그 밸류에이션 되돌아갔습니다. 한 2020년 수준입니다. 그 정도면 상당히 많이 거품은 없어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탑라인 성장이 좀 지연되고 있으면 그 정도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게 다시 좀 분명해지기까지는 일반 대중들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다시 갈아타는 모습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은 필요할 텐데 다만 여기서 계속 떨어져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한 뭐 예를 들면 무릎에서 어깨까지라고 한다면 허리 정도는 왔지 않나 허리 정도는 왔다. 주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도 가능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왜냐하면 허리 정도까지 온 상황에서는 트레이딩도 가능한 이유가 성장성은 낮아지지만 대신에 주가도 합리적으로 조정이 어느 정도 돼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수익성 싸움이 될 텐데 이 2차 전지 소재에서 제일 큰 원가 비중을 차지하는 이제 리튬 가격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이제 거의 제일 선두 업체들도 별로 이익을 못 내는 정도까지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아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 하나증권이 이제 목표 주가를 42만 원으로 제시했는데 우리 김 연구원님은 이제 조금 이미 허리 정도까지 이미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는데 관련해서 에코프로 BM 골드만삭스가 뭐 12만 원 목표 주가를 제시했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원계 배터리냐 아니면 LFP 배터리냐 이 싸움에서 LFP 배터리가 위상이 올라가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낮지만 어떤 원가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예. 삼원계 배터리 쓰는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랑 관련하는 건데 예. 그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얼마나 진행이 될지는 사실은 다 모르는 거고요. 한국 업체들도 이런 거에 대응해서 또 LFP 배터리도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LFP. 시간이 지나는 거에 따라서 또 뭐 의견들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 골드만삭스는 하나증권의 이제 이런 리포트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군요, 우리 연구원님은. 자, 이 금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월 의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않겠다. 이 발언이 좀 시장에 좀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영향을 보십니까? 주고 있지요. 지금 4.5% 밑까지 내려갔었던 미국 10년물 금리가 지금 한 4.6 후반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예. 영향을 주고 있고요. 사실 파월이 원하는 것도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미리 다 계획 세워놓고 진행하고 있지 않다. 네.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되는 모습들도 확인해야 되고 고용 시장이 좀 냉각되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정도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안에서 미세 조정의 약간 논조는요. 금리 봐가면서 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일 날 11월 FOMC 당시에는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톤으로 얘기를 하면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누렸는데 그 이전에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5.0을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약간 이것보다 더 빠르게 높아지면은 크레딧 시장에서의 약간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원하는 것보다 너무 빠르게 수요가 위축되거나 이런 걱정들이 일부분 있는 구간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10일 날 이제 약간 매파적인 스탠스의 얘기를 예. 흘렀을 때는 그 이전에 4.5% 밑으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낮아져서는 연준이 원하는 만큼의 긴축 효과가 안 나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 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네. 한 미국 10년물 금리가 한 4.5에서 5.0 사이에 있기를 바라는 게 파월의 본 마음이고 그거를 벗어날 때마다 예. 반대 방향의 얘기를 좀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아직 완전히 통제하지도 않았는데 시장 금리가 너무 떨어지는 것은 파월 의장이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 한 발언, 매파적 발언을 통해서 뭔가 시장 금리가 좀 적당한 선에 유지되기를 바란다는데 그러한 파월 의장의 발언이 결국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계를 할 때 보면 물가 지표가 중요하잖아요. 예. 이번 주에 이제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혹시 시장의 예상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전월에 그 헤드라인 물가가 한 소비자 물가 3.7 정도가 나왔었고요. 두 달 연속 그 정도 선에서 멈춰 있었는데 이번 달은 그것보다는 좀 더 떨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3% 초반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나는 예. 국제 유가가 그간에 좀 떨어졌고요. 또 하나는 미국은 아무래도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비용들이 민감하잖아요.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게 좀 낮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보험료?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소비자 물가가 한 단계 다시 또 레벨 다운될 수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그간의 헤드라인 물가가 저점 찍고 조금 반등하는 느낌이 나왔던 것들이 좀 불안한 요인이었는데 네. 그 부분에서는 좀 안심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네요. 또 하나 이슈,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평가 등급 전망을 안정적인 데서 부정적인 것으로 좀 낮췄잖아요. 예. 이게 미국의 이제 정부 일시 셧다운 예산 통과가 지금 안 돼서 셧다운 우려도 있는데 이 셧다운이 된다면 시장에 조금 확실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그 자체가? 과거에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무디스가 한 얘기는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다는 얘기는 향후 한 30일에서 60일, 한 달에서 90일, 세 달 사이에 봐가면서 어떤 재료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어쩌면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한 달에서 세 달 사이에 있을 제일 큰 이벤트가 뭐냐? 그 미국 민주당이랑 공화당이 내년도 예산을 짜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합의를 못하고 있으니까. 라는 부분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합의가 안 되고 연방 정부 셧다운으로 간다면, 그리고 과거에 트럼프 정부 이럴 때처럼 좀 이게 장기화된다면은 아무래도 신용등급은 강등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고요. 과거에도 보면은 신용등평가사 3사 중에서 두 군데가 움직이면 마지막은 따라가는 게 약간 경향성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신용등 강등을 당하면은 미국 금리가 한 차례 레벨업돼서 쭉 갈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시장에는 좀 부정적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네요. 네. 이제 시장에서 여야가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상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코스피 기업들 3분기 실적 대부분 지금 발표를 했는데 결국 관심은 이제 내년에도 과연 실적이 부진할 건지 아니면 좀 나아질 건지 경기는 뭐 안 좋다고 그러는데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 우리 코스피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예, 매출액은 한 7% 넘게 성장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매출은 7%요. 예, 네. 이익은 한 50% 이상 더 많이 성장할 거다. 이런 50% 전망입니다. 이상? 예, 오. 올해가 코스피 기업들의 순이익 전망치가 한 110조 초반 정도 나옵니다. 예.
근데 내년에는 한 170조대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무래도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하이닉스만 합쳐도 30조 정도는 증액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를 차지하는 게 이번에 용금 인상 이런 얘기도 있지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지요. 한전도 수익성이 개선될 예, 거다.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네. 뭐 그러면 지금 110조대에서 170조 되면 60조 이상 이익이 늘어나야 되는 건데 60조가 다 늘어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도체랑 유틸리티만 하더라도 한 40조 정도의 증익은 가능할 거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이상으로 어디서 좀 더 플러스를 내줄 수 있느냐 이 정도가 알파가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이익이 확연하게 개선되는데 그 대비로 한국 주가가 비싸진 않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은 드네요. 내년에 지금보다 코스피 주요 기업 이익이 110조에서 한 170조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그런 수익 전망치를 토대로 해서 볼 때 11월 남은 12월 뭐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은 역시 그렇게 이익이 늘어날 분야입니까? 어떤 분야가 될까요? 아무래도 그렇지요. 그래서 반도체를 제일 최우선 순위로 보고 있고요. 네. 그 외에는 이제 조금 더 연말이니까 예. 뭐 배당과 관련되는 부분 같은 것들도 같이 관심을 가지자 이런 배당.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로 배당을 많이 하고 해온 기업 업종들은 어떤데? 네, 수익성이 지금 한창 좋으면서도 네. 배당도 잘 내줄 거라고 기대되는 거는 자동차랑 은행 정도 자동차 은행. 해당이 예.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외에 그럼 또 이익이 늘어나는 게 기대되는 분야가 뭐냐 이러면은 해외 수지와 관련되는 분야들, 뭐 방산이나 해외 수주. 우주항공이나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늘 뭐 이게 쇼핑 시즌이다 해서 중국의 뭐 광군제도 있고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대가 좀 있는데 예. 좀 그 기대에 반응해서 우리 수출 기업들 좀 호조가 예상이 됩니까? 아니면 경기 상황 때문에 조금 기대 못 미치고 있습니까 현재?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광군제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도 규모고요. 왜냐하면 사실 주요 업체들이 매출 수치를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공개를 안 해서. 약간 좀 그런 면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미국의 전미 소매협회 이런 데서 또 전망치를 내는데 올해 한 3에서 4% 정도 작년 대비 매출이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고요. 예. 3에서 4%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은 평년치 약간 상회하는 정도입니다. 그래도 여튼 고금리로 인해서 걱정들이 많았던 시기에 비하면은 좀 밝은 정도의 전망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미국으로의 매출이 그 한국 전체 수출에서 미국향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되니까 뭐 관련되는 기업들은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간 주식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